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름하여 공수처장 오동훈이 서부지법에 청구한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6일까지 이제 6일까지 집행이 안 되면, 영장 집행이 안 되면은 이제 1차적인 체포영장은 이제 무효로 돌아가겠죠.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청구한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은 무효로 돌아갔다고 보죠. 돌아갔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 정국이 흘러갈 것인가, 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 문제가 실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정국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 우려, 한숨, 여러 가지 지금 머리가 찹찹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국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만히 깊게 뜯어보면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 5월 10일 날 취임을 할 당시만 해도 지금 현재의 야당, 거대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변하고 또 변하고 해서 뭘로?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민주당이 됐다는 것은 이재명의 1급 체제가 완성이 되었다. 이재명의 이른처나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여의도의 의회의 최고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회 권력, 의회 대통령은 이재명, 행정의 입법, 사법, 행정의 행정 대통령은 윤석열.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2030이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날밤을 새면서 대통령 관저를 사수했다고 합니다. 경호처와 함께, 또 거기 경비단과 함께. 왜 이렇게 갑자기 2030 젊은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몸의 위해도 가해질 것이고 상당히 어떤 치명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인데, 날밤을 새면서 대통령 관저를 수호했는가, 방어를 했는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대통령은 윤석열은 사랑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사랑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싸움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됨으로 해서 종북세력, 종중세력, 또 뭐가 있습니까? 민노총, 또 주사파, 또 우리법연구회, 하여튼 대한민국 전체의 요소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곳에, 심지어 국회까지 그런 반민주 세력이
기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침투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핀셋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혁명과 같은 그러한 정말 한 번은 이것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단호한 각오가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내 재임 기간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놓겠다라는 구국의 일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2030 젊은이들이 캐칭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밤새워 윤석열을 보호한다기보다는 대통령 윤석열을 우리는 보호한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민주 세력으로 해서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얘기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싸움은 지금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이에요. 투쟁. 결국은 반민주는 몰락할 것이고 이것은 거의 시간 문제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몰락을 함으로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몰락을 함으로 해서 민주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2030 젊은이들 10대, 20대, 30대가 나라를 구하자. 대한민국은 우리가 구해야 한다.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라는 그런 생각하에 관저 앞을 사수를 했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 정말 나이살이나 묵은 스님 자신이 상당히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저 정도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나라가 바르게 가고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 글로벌한 이 세상을 정말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갖고 또 그것이 만족을 하고 또 그게 자랑스러워해야 돼. 어디를 가더라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I am Korean 정말 한국 사람이다. 이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2030의 젊은이들을 보고 스님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뒤에 세월보다는 다가오는 세월이 더 짧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어나는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좀 더 오래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때가 되면 5년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이 기간이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과연 지금의 현상이 민주주의냐 아니면 반민주주의냐. 반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나라 아닌가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지껏 유구한 역사를 한민족이라는 배달민족이라는 그 뿌리를 지켜왔던 거 아니에요? 백예민족. 이제 그러한 체제를 갖다가 민주주의의 체제를 갖다가 붕괴시키려고 하는 반민주 세력. 그들하고 싸움입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이재명의 민주당 대표와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와 반민주의 투쟁이다. 반민주는 반드시 몰락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 땅에 발을 못 붙여야 됩니다. 지금 기생하고 있는 정부 또 중국을 선호하는 물론
경제적으로 또는 이렇게 우방국이 아닌 어떤 또 설사 근접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뭐 무역을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서로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건 참 좋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한미일 동맹이 국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종북 세력이나 종중 세력은 사실은 이번에 또 그 지금 저녁에 이렇게 대통령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오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 무리 속에 반민주 세력의 무리 속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그래.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중국 나라입니까? 왜 차이니스예요? 그런데 엄연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왜 무슨 이유로 동참을 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적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제 전환을 위한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반민주 세력의 그 집단의 어떤 목숨을 건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사주에서 나와 있듯이 오화대운 수용신의 금희신의 토기신의 화구신의 목이 약신 이 금수목에 오화대운 오자충 사오미 진상관 행상관 위아백단 탐재개인 불이 늘어남으로 해서 불도 굉장히 강한 불이 늘어남으로 해서 나무는 탈 것이고 물은 말로 화생토 토국수 또 물을 막으니 을목이 갈증이 난다. 그런데 물을 먹을 수가 없네. 골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몰락을 하는 거예요. 시기가 2월 20일까지가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다가 4월 18일이 지금 헌재에서 두 분이 또 퇴임을 한다고 그래요. 4월 20일 후부터가 진중무토, 사화, 오화, 위토 여기까지 거의 여기서 끝이 날 수 있다. 끝이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조금 딜레이가 되면 무토운에 42일간 무토운에 음력 7월부터 8월 12일까지 이 상황에 거의 종지부가 찍어질 것이다. 마감이 될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감이 될 것이다. 다 그러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170 몇 석인가 그렇죠. 그분들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스님이 볼 때는 한 3, 40명? 많이 잡아서 이 골수들 완전히 맹종, 복종 체제를 선봉한 반민주 세력의 체제를 선봉하는 그런 무리들 그게 한 3, 40명 정도 거기만 걷어내면 돼요. 그 세력이 몰락을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추종하는 세력. 이재명의 일극체제, 1인차나 여의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 세력을 스님은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민주당, 이 반민주, 이게 바로 몰락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재명이 몰락함으로 해서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끝남으로 해서 이제 1월 23일 날 항소심도 공직선거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파면을 시켜서 조기 대선을 치르자. 이게 이제 이재명이 목표하는 부분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뻔히 패가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소추안 중에서 지금 내란죄를 빼라. 내란죄 빼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지. 내란죄 빼면 다시 해야 돼. 왜냐면 내란죄를 포함을 해갖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거 아니에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내란죄를 포함해서 그게 또 그게 중점 그 아주 중요한 쟁점 사항이었고 탄핵 소추 가결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 내란죄를 빼버리면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탄핵 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다시 가결을 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2명인가 여당에서 12명인가 뭐 오케이 해갖고 지금 204명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란죄가 아니고 만약에 탄핵 소추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 자체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냐 말하자면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내란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둘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 내란죄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동조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당에서. 그러면 일부 그 12명이 예를 들어서 내란죄를 빼버리면 다 동조를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백크로스를 해야죠. 한마디로 해서 탄핵 소추 가결한 데는 내란죄를 써먹고 이제 써먹고 나갖고 진짜로 이제 헌재 판결해갖고 지금 법사위원회 정청내가지고 청구인 자격으로 해갖고 검사 자격으로 해서 가서 이제 한마디로 해서 헌재에다 기소를 한 건데 그럴 때는 그냥 애초에 가장 중요했던 탄핵 소추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란죄를 빼버린다. 그럼 무슨 꼼수예요? 결국은 내란죄를 헌재에서 다스리게 되면은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거예요. 증인도 있어야 되고, 또 방어권도 보장을 해야 되고, 반대신문, 뭐 여러 가지 참고인,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그 시간 정도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피청구인, 지금 대통령 그 변호인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최소한 180일, 6개월을 달라는 거예요. 6개월까지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이미선 뭐 헌재 그 재판관이 그냥 뭐 5번인가 심리해갖고 그냥 결정하겠다. 이런 지금 이거 좀 난리날 소리입니다. 정말로.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을 하냐 아니면 인용을 하냐 이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나 지금 중타하지 않는 이런 지금 재판을 갖다가 일개 지금 뭐요 헌재 재판관이 이미선 재판관인가 그 잘난 양반이 그걸 갖다가 5번 심리해갖고 그냥 판결을 하겠다? 파면이냐 인용이냐? 결국은 그 얘기는 뭐예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항소 지금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갔다는 얘기하고 뭐 다른 게 있는가요? 그거밖에 있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뭐예요? 내란죄를 빼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안에 다 끝나는 거 2심 3심 다 끝나면 거기도 완전히 그냥 닥쳤던 먼 신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여기가 급하니까 그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럼 뭐예요? 뭐 헌재하고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하고 짬짬이로 지금 딱 끝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입니까? 바로 이게 반민주라, 이게 반민주라니까. 그러니까 요소에 검찰, 경찰, 또, 저 사법부까지, 또 국회까지 심지어, 대한민국의 요소에 안 들어있는 데가 없어. 이 반민주 세력들이. 이거 완전히 작업해야 돼요. 대통령이 이번에 만약 직무에 복귀될 것으로 스님은 봅니다만 복귀되면 이 세력부터 누구 할 것이 없어요. 정치 안 해도 돼요. 정치는 밑에 장관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대통령은 오로지
이런 반민주 세력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척결해놓고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느 정상 궤도에 놓는다면은 나중에 정말로 국민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또 성공하는 정부라고 지칭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러한 반민주 세력은 대한민국 땅에서 발을 붙여서도 안 되고 앞으로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은 속아서도 안 되고 결국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몰락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은 상당히 경각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발 이 나라가 있는 좀 정상적인 어떤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줬으면 쓰겠습니다. 국민들 삶이 지금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하신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